제목 기적은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돼. 일부 사람들은 기적을 기다린다. 하늘이 갈라지고 운명이 뒤바뀌며 갑작스레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순간을. 그런데 기적은 정말 그렇게 커다랗고 거창한 모습으로만 찾아올까? 지하철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어느 날, 내 앞에 앉은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란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웃는 얼굴이 참 따뜻해 보였다. 시간 맞춰 일어나서 지하철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하고 몸이 아프지 않아서 나올 수 있었고 누군가가 양보한 덕분에 앉을 수 있었고 그게 다 기적이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기적이야.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기적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기적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밖으로 들어온 햇살이었다. 비 오던 며칠을 지나 맑게 개인 하늘. 햇살은 침대 이불 위에 포근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커피를 내리며 퍼지는 향, 그 향기를 맡고 잠이 깨는 순간 마치 삶이 오늘도 괜찮을 거야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출근길에는 따뜻한 마스크 안에서 들려오는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체육 있다. 야, 넌 또 도시락에 계란말이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 작은 기쁨 하나에도 세상은 얼마나 따뜻한지. 점심시간 편의점 앞에서 어느 노숙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쳤지만 한 소녀가 조심스레 삼각김밥 하나를 내밀었다. 저 드실래요? 노숙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소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천천히 정중하게 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나는 마치 뭔가 세상이 아직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기적은 그렇게 아주 작은 손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엔 버스를 탔는데 한 할아버지가 기사님에게 말했다. 고맙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말에 기사님은 쑥스럽게 웃었다. 제가 한 건 운전뿐인데요, 별 말씀을요. 그 짧은 대화 안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고마움이 녹아 있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나는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다. 늘 먹던 평범한 라면.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한 그릇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줬다. 라면을 먹으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도 기적이었네.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루. 누가 보면 너무 평범해서 지나칠 하루. 하지만 그 하루 안엔 수많은 작은 기적들이 모여 있었다. 이브 은별이와 함께한 계절들. 처음 은별이를 만난 건 늦여름이었다. 입양센터의 철장 안에서 은별이는 작고 하얀 몸을 바짝 움츠린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얘는 유기견이에요. 겁이 많지만 한번 마음 열면 아주 애교가 많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 눈을 보고는 도저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다. 은별이는 그렇게 조용히 내 인생에 들어왔다.
처음 집에 온 날 은별이는 구석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사료를 가까이 가져다 줘도 내 손이 다가오면 작게 떨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그만 생명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이 훨씬 따뜻해졌다. 나는 그날 밤 한참을 말없이 은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 이제 너 혼자 아니야. 며칠이 지나고 은별이는 조금씩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아침이면 나보다 먼저 눈을 떠 머리맡에 올라와 나를 깨우곤 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산책을 나가면 은별이는 물웅덩이를 뛰어다니며 젖어도 개의치 않았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때 깨달았다. 사랑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는 거구나. 가끔 삶이 버거운 날이 있었다. 일이 꼬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부서져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은별이는 내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말은 없지만 등에 느껴지는 그 따뜻한 체온 하나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 그런 날 나는 라면을 끓이며 은별이 사료 그릇도 옆에 챙겨주고 우리는 그렇게 작은 파티를 열었다. 둘밖에 없는 세상이었지만 세상 무엇보다 충만한 시간이었다. 어느 겨울 은별이는 아팠다. 나이도 많았고 병원에선 조심스럽게 준비하라고 했다. 나는 밤마다 기도처럼 말했다. 하루만 더, 아니, 딱 일주일만 더 우리 함께 있어줘. 그때마다 은별이는 내 얼굴을 핥고 힘든 몸을 이끌고 내 무릎 위에 올라왔다. 시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짧지 않은 계절을 선물해줬다. 봄까지 함께했다. 벚꽃이 피는 걸 보면서 산책도 했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 밤. 은별이는 조용히 내 옆에 누웠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숨소리가 점점 느려지다. 멈췄을 때 나는 알았다. 기적은 살아있는 동안 내 옆에 있어준 그 모든 날들이었다는 걸. 그 후로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은별아, 고마워. 너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내겐 기적이었어. 3부 그때도 지금도 우리라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 연락이 뜸해도 자주 보지 않아도 만나면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한 사람. 수연이는 그런 친구였다. 중학교 시절 가장 많이 웃었고 가장 많이 싸웠고 그래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있는 이름. 고3이 끝날 무렵 우린 각자 다른 도시로 대학을 갔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지만 서로 생일만큼은 꼭 챙겼다. 야, 너 또 까먹었지? 아니거든. 지금 보낸다. 편지로. 손편지. 시대가 어느 땐데. 그래도 너는 손편지 좋아하잖아. 그런 우리만의 방식은 시간을 건너도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나 서울 올라왔어. 목소리가 조금 떨려 있었다. 그냥 좀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우린 예전처럼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말없이 마주 앉은 그 순간조차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너 그때 기억나? 비 맞으면서 뛰던 날, 시험 망치고 울던 날. 기억나지? 내가 울던 날 나도 따라 울었잖아. 우리 진짜 그때도 철없었지. 수연이는 조용히 웃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연이는 말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었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도 말 못하고. 근데 내가 있어서 그냥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어. 그 말이 내 마음을 찢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내밀었다. 수연아, 괜찮아. 우린 항상 그래왔잖아. 넘어지면 같이 일어났잖아. 그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위로가 되던 밤. 며칠 뒤 수연이는 다시 돌아갔다. 이젠 좀 괜찮아. 내가 말해준 그 말 계속 떠올라. 그래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멀리 있어도 항상 같은 편이야. 그리고 며칠 후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넌 내 인생의 기적이야. 아무렇지 않게 내 손을 잡아주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나는 울었다. 기적이란 게 이렇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라면 그건 분명 수연이 같은 존재일 거다. 사부 창가의 등불 아래에서 해질 무렵이면 남자는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작은 시골 마을, 계절마다 색을 바꾸는 언덕이 보이는 창. 그 창 앞 작은 흔들의자 위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의 하루였다. 혼자 사는 지 벌써 11년째. 아내는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다들 도시로 떠났다. 그는 말이 없다. 누가 묻는다면 그저 잘 지내지요. 라고만 대답한다. 하지만 혼자라는 건 늘 조용하고 때론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소리내 울고 싶을 만큼 외롭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 창가는 늘 두 사람의 자리였다. 아내는 차를 내리고 그는 시를 읊고 어느 날은 같이 창밖을 보며 눈 오는 걸 좋아했고 또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당신 매일 창가에 앉아서 나 기다려줘요.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는 그 말을 지키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낯선 소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저 혹시 저희 동아리 봉사활동 왔는데요. 집 근처 어르신들께 차 드리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소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를 나누고 말을 나누고 소년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 요즘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매일이 겁나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도 매일이 겁났어요. 근데 겁이 나도 하루는 지나가요. 그게 기적이에요. 어느 해봄,
소년이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시를 써봤어요. 할아버지 닮고 싶어서. 소년의 노트엔 이런 시가 적혀 있었다. 창가의 등불.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환해졌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 봄이 와 있었습니다. 등불 같은 사람. 그 사람 앞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말없이 노트를 덮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가엔 오래된 빛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은 기적 같은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다녀갔다는 것.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 그게 내겐 충분한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소년은 어른이 되어 도시로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1년에 한 번은 작은 엽서를 보내온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요. 그 창가의 등불처럼 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남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다. 손엔 따뜻한 차, 창밖엔 흐린 햇살. 마음속엔 조용한 기적이 흐른다. 그는 알고 있다. 기적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어준 그 기억이라는 걸. 그저 오늘도 살아있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는 매일 창가에서 조용히 되낸다. 고마워요, 모두. 내게 와준 모든 기적들. 에필로그. 그리고 오늘. 우리는 종종 기적이란 말을 거창하게 생각한다. 하늘이 갈라지고 별이 쏟아지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행운이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라고 믿곤 한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기적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작고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 있었다. 아픈 강아지가 고개를 살짝 들고 꼬리를 흔들던 그날, 그 눈빛 하나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적이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친구가 말없이 건넨 손, 그 따뜻함에 겨우 눈물을 참았던 밤. 그것도 분명 기적이었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의 창가에 누군가 와서 차 한 잔을 놓고 간 순간, 그 조용한 시간마저 반짝이는 기적이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 덕분에 하루를 버티는 기적을 누리며 산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살아간다는 것 아닐까. 그리고 오늘 그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따뜻해졌다면, 혼자가 아니란 위로를 느꼈다면, 그것도 아주 작지만 분명한 하루의 기적이다. 기적은 아주 작은 마음에서 시작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작은 기적을 만들어줍니다.